A2 양식은 다 미리 작성을 좀 해 놓으셨죠? A2 양식이 있는 데다가 우리는 요 부품도들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부품도를 여기에 넣어 볼 거예요. 1번 부품도를 A2 양식에 뭡니까 좌측 상단에 먼저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거를 카피해 가지고 최대한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카피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놓고 간격을 좀 조절할 만한 것들을 봅시다. 평면도에서 2 다시 13파이 하고 거칠기 부호하고를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간격을 좀 좁히면 좋겠고, B 요거도 좀 최대한 가까이 가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요거 조절해 놓으면 정면도하고 평면도 간격을 좀 조절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요거 대표 거칠기와 함께 살짝 쿵 직교 모드에서 정면도 쪽으로 좀 이렇게 내리는 중이에요. 이렇게 좀 내려놓고 얘도 대표 거치기도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고 우측면도의 간격을 조절하려면 이거 천상 4-M3 DP8 요것을 한 여기쯤으로 놔두면 여기쯤으로 얘를 조절해 주면 얘가 우측면도가 정면도를 향해서 좀 더 갈 여지가 생기죠. 자, 그래서 4-M3 DP8 요거를 요렇게 좀 조절해 놓고 또 한 번 더 요렇게 당겨 놓고 뭐 요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요거 조절됐으니까 우측 면도를 전체적으로 요거 잡아서 직교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으쌰 가까워졌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1번 부품도 넣어 봅시다. 무브 명령으로 요거 잡아가지고 한 여기쯤에 이렇게 넣었어요. 1번 부품도 들어갔죠? 자, 2번 부품도 이동조 요거도 카피해 갖고 간격을 좀 조절해 봅니다. 얘와 저면도의 간격을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저면도 자체를 다 선택해서 무브 명령으로 정면도에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좀 당겨 놨어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가 좀 더 가깝게 이동을 해야 되겠는데 우측면도가 정면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와야 되겠는데 이때 걸리적거리는 거는 직각도 공차를 적용한 요게 좀 걸리적거린다 생각이 들어요. 얘를 살짝만 올려가지고 요 사이에 이렇게 좀 놓일 수 있도록 요거를 살짝만 올려줄게요. 요렇게 부분 걸치게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놓고 살짝 올려줍니다. 요 정도면은 얘를 전체적으로 옮길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옮기니까 오케이. 요 정도면 괜찮네요. 참, 정면도에서
고정 이동조의 정면도에서 요 치수들을 이 짝으로 좀 전체적으로 옮겨도 되겠네. 요거 안 옮겼네. 자, 요거 스트레치 잡을 때 요렇게 아예 걸치게 선택하면 되겠네요. 요래 놓고 전체적으로 요렇게 외형선에 가깝게 됐죠? 우측 면도가 좀 더 이동될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로 이렇게. 자, 그러면 상당히 촘촘하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부품도 역시 집어넣어 볼게요. 한 여기 우측 상단쯤에다가 2번 부품도를 집어넣었어요. 들어갔나요? 3번 부품도는 물림판은 여기쯤에다 넣어 볼게요. 물림판은 뭐 간격 조절할 거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카피해서 간격 조절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카피해 놓고 이 대표 거칠기하고 전체 거칠기에 대한 주소하고를 좀 더 촘촘하게 바꿔 놓고 우측면도하고 요거 가까워지려면 요 치수들이 조금만 더 이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자, 스트레치 할 때 역시 요렇게 잡아가지고 요렇게 스트레치 잡아가지고 당겨주고, 자, 요것도 역시 요렇게 당겨주면은 딱이네요. 보니까 제 거는 우측 면도의 C4가 너무 그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요거만 좀 가까이 조절한 중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부품도를 넣어 봅시다. move. 자, 요래 가지고 요거는 2번 부품도 밑에쯤에다가 요렇게 배치해 놓을게요. 잘 들어갔죠? 네. 자, 이번에는 리드 스크류 여기쯤에다 하나 배치할 생각이고요. 그 가이드 축은 여기쯤에다 배치할 생각이에요. 여기 자리들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두 군데 자리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4번, 5번 부품도를 한꺼번에 카피해 가지고 한번 대보기만 할까? 그냥 들어가면 되겠네. 작도하면서 요거를 촘촘하게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네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품번란하고 주소를 여기에다가 놔두면 되겠어요. 품번란하고 주소하고 놓으면 되겠어요. 품번란은 5개 부품도를 우리가 작성했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5개 행을 만들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이거 과제명은 바이스 5로 기입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품번 첫 번째 거 요거 1번 해놓고 얘는 고정조. 뭡니까? 재질은 뭐로 해놓는 게 좋을까? 기계구조용강 SM45C 요런 거에도 문제가 없겠어요. SCM 요런 걸로 과제 도면은 해놨지만 요거 기계구조용강
SM454C 요런 거로 해도 되고 SCM435로 과제 도면에는 해석을 해놨는데 SCM42로 그걸로 해석을 해놨는데 요거는 열 처리에 적합한 재질로 아마 생각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고정조에는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기는 한데 여하간 한형전환해서 이 칸만 일단 만들어 놓읍시다. 자, 일단 행이 4개가 더 추가돼야 되겠네요. 카피할 때 요 텍스트들과 요 선분 요거를 카피 객체로 잡고 기준은 좌측 하단에 요 끝점을 잡아서 클릭하면 요렇게 배치되고 클릭하면 요렇게 배치되고 계속 그러겠죠? 그렇게 4개의 행을 추가해 봅시다. 카피 객체 선택됐어요? 기준점은 행의 왼쪽 아래 끝점 잡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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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행이 추가됐나요? 자, 그러면 익스텐드 기능을 이용해서 목표는 얘죠. 늘려줘야 될 거는 얘네 라인이죠. 요 라인들이죠. 요거를 쭉 이렇게 올려줄게요. EX 엔터 목표 객체 선택하고 엔터 늘릴 거 요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라인들만 요게 쫙 늘어나 버리죠. 그러면 선 종류만 이제 매치 프로퍼티로 바꿉시다. MA 가는 실선 적용했던 이거를 원본으로 선택하고 요런 애들 싸그리 가는 실선으로 바꿔주면 되죠. 매치 프로퍼티.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꿉시다. 이제 얘는 2번 얘는 이동조. 자, 이거를 왜 고정조, 이동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니 조라는 이름은 원래 영문에서 온 거예요. 영문에 JAW라는 이름이 있어요. JAW라는 이름은 어떨 때 쓰냐면은 뭔가를 이렇게 괴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조라고 많이 써요. 그러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얘는 고정조라고 이야기하고 얘는 이동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쪼라고 이렇게 가는지 부품명을 이렇게 가는지 이해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3번은 물림판이죠. 물림판 요거 이름 부품명 정하는 거 문제가 없으시겠죠? 얘가 하는 역할대로 그냥 이름을 부품명을 쓰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이거는 리드 스크류라고 이름을 넣을 텐데 리드 스크류라고 넣을 텐데 이게 왜 리드 스크류가 되는 거예요? 안내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가운데서 안내 역할을 하는 스크류죠. 스크류라는 표현이 뭡니까? 이 나사산들이 나 있는 거를 스크류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중심 축 역할을 하면서도 동력 전달을 하는 사다리꼴 나사가 있는 것들을 영어로는 스크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볼트나 이런 것들을 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외국 애들은 볼트에서 나사부를 표현할 때는 스크류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스크류다 해가지고 리드 스크류 요렇게 이름을 지으시거나 부품명을 부여하거나 또는 동력 전달용 축 이런 식으로 부품명을 지으셔도 괜찮아요. 그런 면에서 리드 스크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
5번 부품은 가이드축이라고 되어 있죠. 가이드축. 5번 부품은 왜 가이드축이냐? 양 사이드에서 보조로 길을 안내하고 있죠. 보조로 길을 안내하고 있죠. 리드 스크류만 하나 있으면 이 이동조가 이렇게 획획 돌아가잖아요. 근데 가이드 축이 있으니까 얘가 돌지 않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에서 잡아주니까 가이드, 안내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직접적으로 안내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가이드. 관람 외국 관광 가면은 가이드들이 길 안내해 주잖아요. 이게 길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가이드 축이다. 요렇게 부품명을 부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네. 그러면 재질들을 정해 보도록 할 텐데, 보정조는 방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SM454로 가도 돼요. SM454는 뭡니까? SM454는 어떤 거예요? 기계 구조용 탄소 강이에요. 구조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구조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기계 구조물들을 만들 때 기계 구조용 탄소강 이런 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 물림판에다가 우리가 주소를 달기를 얘는 전체 열 처리를 한다고 써놨죠. 왜 이거 열 처리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렇죠. 공작물을 물리려면 열 처리를 해서 표면 경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경도가 뭐예요? 딱딱하게 하드네스죠. 하드네스 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열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열 처리할 때 표면 심도까지 이 물체의 그 금속 재질의 가장 중심까지 열 처리가 잘 되는 재질이 크롬 몰리브덴 강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림판은 크롬 몰리브덴 강으로 가는구나. 그럼 열 처리에 적합하다 해가지고 얘를 크롬 몰리브덴 강 요거로 결정을 했다면 얘하고 경도가 다르게 이거를 SM454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가 더 경도가 낮기 때문에 파손이 될 위험이 있어요. 재질이 다르면 똑같은 힘을 받거나 그럴 때 경도가 약한 애들이 파손이 될 위험이 더 심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런 면에서 얘네들은 같은 재질 조립되는 애들은 같은 재질로 통일하는 게 좋다. 그래서 뭐로 통일한다? 얘가 아니고 SCM으로 통일하는 게 조립해서 사용할 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같은 재질로 조립되는 부품들일 때 힘을 받더라도 같은 재질일 때 균일하게 충격이 분산되거나 그러지, 재질이 달라버리면 경도가 달라지거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약한 물은 재질이 파손이 될 위험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조립이 되는 부품들은 가급적이면 재질을 같은 것을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림판 때문에 고정조나 이동조가 재질이 SCM 크롬 몰리브덴 강으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SM4호시에다가 열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크롬 몰리브덴 강은 축에다가 많이 적용을 했는데, 크롬 몰리브덴 강의 장점이 뭐다? 표면에만 열 처리 효과가 적용되는 거가 아니라 중심까지 열 처리 효과가 유리한 재질이에요. 그게 크롬 몰리브덴 강이란 거죠. 그래서 축에다가 크롬 몰리브덴 강을 우리가 많이 쓴 거예요. 네, 지금 물림판이 열 처리용으로 우리가 크롬 몰리브덴 강으로 갔다면, 물림판하고 같이 조립하는 고정조나 이동조의 재질도 크롬 몰리브덴 강으로 해서 같이 재질이 되었을 때, 같이 힘을 받았을 때 문제가 없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뭐 간단하네,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 재질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쌤, 크롬 몰리브덴 강이란 뭐 이런 재질이나 그런 기호들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보나요? 이거 규격집에 나와 있어요. 규격집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가면 있죠. 한 페이지만 백하니까 회주철도 있고 탄소 주강도 있고, 탄소 주강은 뭐 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스프라켓이나 기어나 이렇게 충격 하중을 받는 부품들의 주강을 쓰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 주강을 썼다면 일반 공차를 KSB 0428 보통급 또는 B급, 이렇게 이거 일반 공차 주소 외우자는 것 중에 하나였죠. 요거는 스프라켓이나 기어를 만들었다 그러면 SC 탄소 주강, 요거 공식처럼 외우면서 우리가 가자고 했던 거예요. 회주철품은 주물로 주로 본체 동력 전달이나 편심 구동 장치나 그런 부품들 중에 주조 영상으로 이 복잡한 영상들이 많을 때는 우리가 주조로 요거 보는 게 편하다는 거, 회주철로 가자 요런 이야기 많이 했었고, 크로뮴 몰리브데넘 강 여기 밑에 있네요. 이게 찾으셨나요? SCM 있죠. 여기서 SCM 415, 430, 435 이런 애들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쓰시면 돼요. 여기서 SCM은 재질 그죠? 기호고, 435는 무슨 뜻이에요? 이 숫자는 무슨 뜻이에요? 최저 인장 강도를 의미하죠. 네, 그래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435든 415든 뭐 이런 거 430이든 이런 것들 중에서 과제 도면에선 이거를 415로 쓰기는 했네요. 415로 쓰기는 했어요. 출판사 거에는 뭐 그런 거로 통일해서 쓰셔도 되고, 나는 435로 그냥 놔둬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요거까지는 잘 왔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틀릴 여지가 하나 있어요. 어디가 틀릴 여지가 있을까요? 어디가 틀릴 여지가 있어요? 비고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칸인데, 수량에서 여러분이 실수할 공산이 큰 과제예요. 어디에서 틀릴까? 물림판하고 또 있어요. 가이드축. 왜 틀릴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걸까? 수량이에요. 그래요. 수량 보면 우리가 카피해서 놨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로 돼 있죠. 물림판 몇 개 쓰는 거예요?
여기 물림판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쓰는 거예요. 이거 수량 틀려버리면 여기서 그냥 1점이 바로 감점돼요. 딴 거 한만 잘 써도 수량 하나 잘못 쓰면 바로 1점 감점돼요. 아시겠어요? 물림판이 두 개고 가이드 축은 또 몇 개예요? 가이드 축도 두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이드 축의 수량 두 개 써야 되고 물림판의 수량 이거 두 개 써야 되는데 카피해서 이렇게 따다다다당 놔두다 보면은 수량을 아차 안 고치고 넘어가 버리면 여기서 뜬금없이 1점이 감점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량을 고칩시다. 물림판 요거 2, 가이드 축 요거 2. 중량 기입하는 거는 한번 그냥 보기만 할게요. 물림판만 하나 열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중량 기입하는 거 어디서 봤어요? 어느 탭에 뭐예요? 계산 탭에 물성치죠. 여기서 뭐부터 조절해야 돼요? 옵션에서 사용자 설정 들어가가지고 뭐부터 조절해야 돼요? 밀도 값이죠? 네, 7.85 g인데 g인데 입방 몇 입방이에요? 센티미터 세제곱이에요. 요렇게 단위를 뭡니까? 7.85 g per 센티미터 세제곱 요거로 바꿔 놓고 여기 부피의 항목도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맞춰 놓고 요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바꿔서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 질량 값이 이 밀도 값이 이게 요 값이 적용이 밀도에 되면서 중량 값이 여기 질량으로 해가지고 표현 되겠죠.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가 봅시다. 자, 저는 118.08g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 나오셨어요? 저랑 아주 다른 사람 있어요? 경훈씨 얼마? 표정이 왜 그러지? 에? 표정이 왜 그래요? 중량이 달라? 자, 저랑 중량이 아주 다른 사람 없죠? 그렇죠? 이렇게 중량을 계산해 가지고 기입하시고 여러분이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유의사항에서 이 중량의 단위를 킬로그램 중으로 하라는지 또는 그램 중으로 가라는지 요거는 주의해서 관찰하시기 바래요. 이때 이거 앞전에 기수들이 어떻게 단위를 했다고 이야기해 줬었는데 제가 또 이거 까먹었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요거까지 살펴봤고, 자, 중량 값을 여기다 다 적는다. 수량이 두 개면 중량 이거 따로 써야 될까? 단위 중량으로 생각을 해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보고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유, 한영전 안 했네. 자, 우리가 쓴 거치기들 중에 WXY 3개 썼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부품도들 이렇게 훑어보니까 WXY 3개 썼어요. 자, W까지 추가해야 됩니다. W까지 추가해야 돼요. 저는 2개만 그 예시로 해놨었는데
자, 일반 공차는 뭐만 적용이 돼야 될까? 얘만 적용이 돼야 돼요. 가공부에 대한 일반 공차 요거만 적용돼야 돼요. 여기서 주조로 만든 부품도 우리가 작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주강으로 뭐 기어나 스프라켓을 부품도에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계 가공에 대한 일반 공차만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필렛 썼어요, 안 썼어요, 우리?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괜히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이거 들어가면 이것도 주소에서 이거 이 사람 뭐지? 하고 1점, 감점 이렇게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1번 못되기는 이거 손비지 말라고 이렇게 넣는 거라고 했죠? 파커라이징 처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산화 피막이라고 해가지고 은회색으로 쇠의 색깔은 FE 철의 원래 색깔은 무슨 색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무스름한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쇠로 된 철판을 구매하거나 그래 보면은 은회색으로 회색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색깔이 돼서요. 그것이 파커라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산화를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막 처리를 한 거예요. 화학적으로 피막 처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전체 열 처리한 거는 품번 3번 물림판이었죠. 4번 리드 스크류죠. 5번 가이드 축이죠. 이렇게 주소에 표현할 때는 품번 몇 번 몇 번 몇 번 이렇게 명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나는 주소에다가 이렇게 품번은 해당하는 품번을 이렇게 썼어요. 전체 열 처리할 거를. 그러면은 여기에 부품도에 전체 열 처리 주소가 빠져 있어도 돼요. 주소에서 요거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둘 중 하나에는 이 열 처리해야 되는 부품들에 대한 주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으면 안 돼요. 둘 다 없으면 안 돼요. 둘 중 하나의 전체 열 처리에 대한 거는 들어가 있거나 둘 다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둘 다에 주소에도 없고 부품도에도 없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씩 작성하면서 이거 다 넣은 거죠. 빼먹는 실수를 안 하려고 일일이 넣는 거죠. 자, 표면 거칠기는 W 포함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 여기까지 2D 도면 작업 최종 마무리본까지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